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교육공학과 DSBA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박경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Gen Pushing the Limit of Softmax-Based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이라는 CVPR 2023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난 세미나에서는 딥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OOD 디텍션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하였는데요. 딥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언설테인티에 기반해서 OOD 데이터를 탐지하는 기법입니다. 기존의 언설테인티 기반의 방법론들이 P 기분 X, Y를 통해서 OOD 스코어를 산출을 했다면 딥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P 기분 D, X까지 추정해서 OOD 스코어를 산출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HM은 DNN의 피처 벡터에 대해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을 학습해서 P 기분 D, X를 추정하였고 시파10, 시파100 그리고 SVHN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한 OOD 디텍션 실험에서 AUROC 기준 1의 완벽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OOD 디텍션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들이 많은데요. 현재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OOD 디텍션 기법들은 모두 ID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DHM과 같이 추가적으로 모델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 당연하게도 ID 데이터셋, 즉 트레인 데이터셋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방법론인데요. 리액트나 VIM과 같이 ID 데이터셋으로부터 어떤 스태티스틱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모델을 학습할 필요는 없지만 ID 데이터셋으로부터 어떤 스태티스틱을 가져와서 OOD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러한 ID 데이터셋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즉 블랙박스 모델인 DNN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논문에서 제안한 Gen 방법론은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범용적인 포스트혹 OOD 디텍션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스트혹 OOD 디텍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ID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다른 방법론 대비 원래 성능이 조금 떨어졌는데 Gen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혹 OOD 디텍션 방법론 중에서 이제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Gen에서는 또한 기존 DHM 같은 경우는 시파100, 시파10 그리고 SVHN과 같이 좀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했는데 Gen에서는 보다 어렵고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OOD 디텍션 성능을 평가하고자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 다른 포스트혹 OOD 디텍션 방법론과의 성능 비교를 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포스트혹 OOD 디텍션 방법론 대비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관련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전에 좀 베이스라인이 되는 고전적인 기법인 MSP와 ODIN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최신 기법인 React 그리고 VI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P 같은 경우에는 Maximum Softmax Probability의 약자인데요. 논문 A Baseline for Detecting Mixed Classified and Out of Distribution Example in Neural Network 라는 ICLR 2017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인데요. DNN의 MSP 값을 ID 스코어로 활용해서 OOD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모델을 학습할 필요가 있거나 ID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지 않는 포스트혹 OOD 디텍션 방법론이고 가장 간단한 이제 OOD 디텍션 방법론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모델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MSP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준수한 성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AUROC가 평균적으로 0.9 이상이 달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ODIN이라는 방법론은 이 MSP 방법론에 더해서 추가로 2가지 기법을 적용해 이제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법은 템퍼러처 스케일링입니다. 아시다시피 템퍼러처 스케일링은 MSP의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인데요. 이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적용을 하게 되면 OOD와 ID의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nput Preprocessing by Inverse FGSM인데요. 이 FGSM이라 하면은 인풋을 오분류하도록, 모델이 오분류하도록 인풋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Inverse FGSM은 인풋에 대해 모델이 분류한 클래스에 대해서 그 컨피던스 값을 더욱 높이도록 노이즈를 추가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흘릴 때 반대 부호를 사용해서 그레디언트를 흘리기 때문에 Inverse FGS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Inverse FGSM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OOD 디텍션에서 성능 향상이 발생하는데요. 그 성능 향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ID 데이터가 Inverse FGSM을 적용했을 때 OOD 데이터 대비 컨피던스 값이 더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 ODI에는 템퍼러처 스케일링과 FGSM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인 T와 입실론을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통해서 튜닝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그 하이퍼 파라미터인 T와 입실론에 따라서 성능이 좀 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 크리티컬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모델 구조에 따라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방법론은 REACT라는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Reacts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 with rectified activation 이라는 NIPS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DNN의 액티베이션 결과값을 조정해서 OOD 데이터에 대한 오버 컨피던스 경향을 완화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페널티밋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결과값의 분산이 OOD 데이터가 ID 데이터 대비 크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분산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OOD 데이터에서 굉장히 높은 액티베이션 값을 도출하는 샤프한 밸류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OOD 데이터에 대해서 저런 분산이 큰, 즉 샤프 밸류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OOD 데이터에 대해서도 ID 데이터와 동일하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스태티스틱은 ID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OD 데이터에 대해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분산이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적절한 스태티스틱을 계산한 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주면 OOD 데이터에 대해서도 분산이 작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OD 데이터의 오버 컨피던스 경향은 false statistic을 통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인해 생성된 샤프 밸류들로부터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페널티밋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결과값을 렉티파이하여 최종 스코어 펑션을 계산함으로써 OOD 데이터에 대해서 분별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특정 기준값을 넘어가는 값에 대해서는 클리핑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클리핑을 했을 때 원래 성능이 55.72%였다면 그 다음 렉티파이션을 진행한 후에는 20.38%로 성능이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리액트를 에너지 스코어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실제로 다른 방법론 대비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렉티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어디부터 자를 거냐에 대한 이제 그 스레시홀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퍼센타일로 이제 스레시홀드를 지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퍼센타일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리액트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퍼센타일 값이 충분히 크면, 즉 퍼센타일 값이 80% 이상이면 항상 노 리액트, 즉 리액트를 적용하지 않은 것 대비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큰 값에 대해서 스레시홀드를 잡고 렉티파이를 진행을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인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은 방법론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 스레시홀드 C를 퍼센타일, 즉 이 ID 데이터셋에 대한 퍼센타일로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ID 데이터셋이 없으면 저 스레시홀드 값을 잡을 수가 없어서 포스 OD 디텍션 방법론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방법론은 VIM이라는 방법론인데요. 해당 논문은 Out of Distribution with Virtual Logic Matching 이라는 이름으로 CVPR 2022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스코어 펑션이 가지는 한계점을 설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스코어 펑션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론들이 텍스처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는 기존의 스코어 펑션들이 클래스 디펜던트한 인포메이션만을 활용하고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인포메이션을 관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 디펜던트한 인포메이션만을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DNN의 클래스 로직 벡터는 웨이트 매트릭스 W에 대해서 아래 수식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 로직 벡터에는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이 로직 벡터에는 W의 컬럼 스페이스에 관한 정보만 남고 널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는 소실되게 되는데요. 컬럼 스페이스는 행렬 A의 베이시스 컬럼들로 구성된 서브 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널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행렬 A와 벡터 X에 대해서 연산을 했을 때 0 벡터 값이 나오는 그것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는 서브 스페이스입니다. 즉 널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그런 정보들은 결국에 0값이 나오기 때문에 로직 벡터를 계산하게 됐을 때 정보가 소실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 남는 정보들은 컬럼 스페이스에 이제 속한 그런 정보들만이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소실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의 스코어 펑션들이 클래스 디펜던트한 정보만을 활용해서 OD 디텍션을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논문인 Outlier Detection Through Null Space Analysis of Neural Network에서는 null space에 대한 노이즈를 통해서 로짓은 바뀌지 않지만 ID 데이터와 매우 다른 아웃라이어 이미지가 생성 가능함을 보였는데요. 아래의 그림이 그 예시입니다. 이를 통해서 null space에는 클래스 디펜던트한 정보는 없지만 OOD니스를 나타내는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보들은 어떤 텍스처 노이즈에 더욱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누사라는 스코어를 제안했는데요. 이 VIM 논문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 아웃라이어 이미지를 생성했던 그 논문에서는 누사 스코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즉 널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값을 통해서 이제 누사 스코어를 계산을 함으로써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를 활용한 스코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누사 스코어를 계산을 했을 때 다른 방법론과는 다르게 텍스처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높은 탐지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X축 AUROC 성능을 보시면 누사 스코어가 굉장히 다른 방법론 대비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즉 누사 스코어가 결국엔 널 스페이스에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OOD를 탐지하기 때문에 이런 텍스처 관련된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들까지 반영을 해서 OOD를 탐지하기 때문에 텍스처 데이터셋에서는 잘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이 내추럴리스트 이미지 데이터셋 즉 클래스 디펜던트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된 그런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OOD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와 클래스 디펜던트한 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IM에서는 이 노사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를 발현하고자 새로운 그런 스코어를 제안을 했는데요. 프린시펄 스페이스에 기반한 OOD 스코어인 레지듀얼 스코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레지듀얼 스코어는 Penultimate Layer 피처 벡터 X에 대해서 트레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프린시펄 스페이스
즉 PCA를 수행해서 프린시팔 스페이스를 구한 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D 플러스 1번째부터 마지막 베이시스 컬럼들로 구성된 부분 공간에 X를 프로젝션하여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스코어 같은 경우는 아래 수식과 같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에 PCA를 진행했을 때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그 아래 차원, 아래 그 후순위 베이시스 컬럼들로 구성된 공간에 벡터를 그 프로젝션하여 계산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성분에 관련된 것들이 결국에는 클래스 디펜던트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것들을 더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 스코어로 OOD 디텍션을 진행을 했을 때 누사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굉장히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지듀얼 스코어도 아쉬운 점은 결국에는 이 후순위 베이시스 컬럼들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클래스 디펜던트한 정보를 덜 반영하게 돼서 다른 방법론들, 기존 방법론들 대비 클래스 디펜던트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해 iNaturalist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탐지 성능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IM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Residual Score를 일종의 Virtual Logic로 활용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함으로써 클래스 디펜던트 및 클래스 어그노스틱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 OOD 스코어를 계산을 하였는데요. 단순히 원래 로직 벡터에 이 레지듀얼 스코어를 가져와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곱해준 후 다 같이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제 OOD 스코어를 계산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irtual Logic Matching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요. 그렇게 디텍션을 수행을 했을 때 VIM은 텍스처 데이터셋 뿐만이 아니라 다른 클래스 디펜던트한 정보들이 많은 그런 자연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론 대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VIM도 역시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라 하면 Principal Space Analysis를 할 때 몇 번째 후순위 그 베이시스 컬럼부터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D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Virtual Logic 매칭을 할 때 Residual Score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곱해주게 되는데 이 알파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VIM에 대해서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D와 알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서 이 D와 알파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은 그런 방법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ID 데이터셋 없이 적용 가능한 방법론들은 말씀드린 대로 ID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어떠한 방법론들 대비해서는 탐지 성능이 저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소개할 논문에서는 이 GEN이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는데 그런 ID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성능을 끌어올렸고 추가적인 컨트리뷰션은 ID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React 그리고 말씀드린 VIM의 Residual Score와 이 간단하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합을 했을 때는 이 VIM과 같은 방법론과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성능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 소개할 논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N은 Generalized Entropy의 약자인데요. 결국에 본 논문에서는 Generalized Entropy Score를 활용해서 OOD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샤논 엔트로피 스코어인데요. 이 샤논 엔트로피 스코어의 문제점은 컨피던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데비에이션에 둔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Generalized Entropy Score 같은 경우에는 컨피던스 값이 큰 쪽을 보시면 굉장히 깎아지르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던스 값이 큰 경우에 조금만 차이가 나더라도 이 Generalized Entropy Score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값의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너럴라이즈드 엔트로피를 사용한 이유는 결국에 현대의 DNN 모델들은 전부 다 오버 컨피던스한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 OOD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결국에 이 오버 컨피던스한 값을 내뱉기 때문에 이 OOD 분류가 잘 안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즈드 엔트로피 스코어가 OOD 디텍션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즈드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이 되고, 이 R이라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 파라미터가 크면 클수록 데비에이션을 좀 더 크게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Generalized Entropy Score가 갖는 의미를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브래그만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래그만 다이버전스는 통계적 거리의 일반화 개념으로 아래 수식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FP에 대한 1차 테일러 근사, 저 수식값이 FP에 대한 1차 테일러 근사값이기 때문에 브래그만 다이버전스는 실제 값과 1차 테일러 근사값의 차이값을 의미하고,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아래 빨간색으로 그어진 저 거리만큼을 거리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래그만 다이버전스는 사실 통계적 거리의 일반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사실 여기서 함수 f가 샤논 엔트로피라면 브래그만 다이버전스는 KL 다이버전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f가 제너럴라이즈드 엔트로피 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 아래와 같은 수식 전개 과정을 통해서 이 f가 Generalized Entropy Score일 때는 다시 한번 Generalized Entropy의 음수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Generalized Entropy의 음수값은 결국에 Uniform Distribution과의 거리를 나타내는구나, DNN 모델이 인풋에 대해서 산출한 probability와 uniform distribution 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에 generalized entropy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를 적용을 하게 되면 overconfidence한 경우에도 데비에이션을 크게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샤논 엔트로피와 비교해서 작은 데비에이션에 민감하기 때문에 클래스별 probability 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이 테일 값에 크게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클래스의 개수 K가 클 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탑 M 클래스만 Generalized Entropy를 계산하는 데 포함해서 이 문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체 K개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K개를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탑 M개만을 사용해서 Generalized 엔트로피 스코어를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코어는 정리하자면 탑 M 클래스에서 작은 probability variation을 포착할 수 있는 스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이고 어려운 환경에서의 OOD 디텍션 성능을 측정하고자 10파10, 100 등이 아닌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ID 데이터셋으로는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을 활용하였고요. OOD 데이터셋으로는 오픈 이미지O, 텍스처, iNaturalist, 그리고 이미지넷 O, 그리고 SUN, 플레이시스 데이터셋 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굉장히 다양한 최신 모델들을 사용하며 Generalized Entropy의 OOD 디텍션 성능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 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ID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ID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젠 방법론은 React나 Residual과 같은 기법과 쉽게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젠, 그리고 젠 플러스 리액트 별표, 리액트, 레지듀얼의 성능도 함께 평가를 하였는데요. 이때 탑M 클래시스는 M은 10%로, R은 0.1로, 즉 10으로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젠 플러스 리액트 별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젠 플러스 리액트 별표 같은 경우에는 ID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리액트를 적용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리액트는 스레시홀드 파라미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ID 데이터셋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요. 퍼센타일 값을 통해서 잡기 때문에. 하지만 이 리액트 플러스 리액트 별표에서는 ID 데이터셋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객체에 대해서 0.9995의 퍼센타일 값을 잡아서 클리핑해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가 들어왔을 때 그 객체에 대한 그 객체 하나에 대해서만 퍼센타일을 계산해서 클리핑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젠 플러스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리액트를 적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젠 플러스 레지듀얼 같은 경우에는 레지듀얼 스코어를 추가로 계산해서 아래와 같이 OD 스코어를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BIT 모델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서 75.19%의 성능을 달성하는데요. 성능을 비교한 결과 포스트옥 방법론끼리 비교해서 젠과 젠 플러스 리액트 별표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ID 데이터셋이 활용 가능한 경우에도 젠 플러스 레지듀얼이 VAM보다도 여기서는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D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와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모두에서 이 젠 방법론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윈 모델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스윈 모델은 BIT보다 어큐러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5.27%를 달성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파이어의 성능이 올라간 만큼 전반적으로 OOD 디텍션 방법론들의 이 디텍션 성능 또한 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었지만 역시 여기서도 젠이 이 포스트옥 방법론끼리에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ID 데이터셋을 추가로 활용한 경우에 VIM이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지만 젠 플러스 레지듀얼이 VIM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모델별로 성능을 비교한 실험인데요. 모델별로 성능을 비교한 결과 이 포스트옥에서 평균적으로 젠 방법론이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ID 데이터셋이 있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VIM과 굉장히 버금가는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IM이 평균적으로 89.53의 AUROC를 달성하였고 젠 플러스 레지듀얼이 89.47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겹치는 클래스가 완전히 배제된 OOD 데이터셋인 SUN과 플레이시스 데이터에 대해서도 OOD 디텍션 성능을 평가했는데요. 그 결과 젠 방법론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소타의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젠의 하이퍼 파라미터인 M과 R에 대해서 성능이 얼만큼 민감한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대략 M은 10% 그리고 R은 0.1로 두었을 때 모델 구조에 상관없이 높은 성능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셋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잘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좀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델 구조에 따라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으로는 추가적인 실험들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 probability 혹은 로직 팩터 값을 활용해서 OOD 디텍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론들은 이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통해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템퍼러처 스케일링 파라미터 0.2, 0.5, 1, 2, 5 이렇게 두고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수행을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젠의 경우에는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즉 템퍼러처 하이퍼 파라미터가 1일 때가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템퍼러처 스케일링은 오버 컨피던스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오버 컨피던스 할 때도 민감하도록 설계된 젠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추가로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기법들은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진행한 다른 방법론과 비교해서도 젠이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결론을 내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DNN 모델 아웃풋만 활용 가능한 상황에서 높은 탐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젠이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 젠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이 DNN 모델 아웃풋만 있으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적이고 실용성이 높은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OOD 데이터셋 그리고 모델 구조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 MSP 대비 모두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다른 방법론들 대비해서도 평균적으로 소타의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셋에 대한 접근, 즉 ID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쟤는 다른 기법과 쉽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 소타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VIM과도 굉장히 견줄 만한 그런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실험을 봤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인 M과 R에 따라서 성능의 편차가 좀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M과 R은 모델 구조에 따라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결과는 보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이터셋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ID 데이터셋이 갖고 있는 클래스의 개수에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ID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M과 R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실험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젠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